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토요일이 왔습니다. 주말 정규 시험 방송을 녹음할 건데요. 사실 이제 오늘 좀 보시면 제 뒤에 제가 좀 많이 손을 봤습니다. 주말 동안에, 지난 이제 일주일 동안에.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조명도 하나 설치돼 있어요. 위쪽에. 설치돼 있고 조명 색깔 때문에 제가 조명을 한 뭐 100번을 바꾼 것 같은데, 뒤에 이제 이 판때기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크로마키를 저기 뭐죠? 조작을 해갖고 이렇게 딱 뉴스 진행하듯이 딱 이게 다 없어지죠. 이제 빠지면서 여기에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림이 딱 뜨게끔 제가 준비해서, 제가 올린 영상에 왜 얼굴이 안 나오냐 뭐 그런 분도 있고, 뭐 사실 뭐 좀 너무 좀 못하니까 제가 우리 교수님보다 제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멀리 캐나다에 계시는 우리 이한인 교수님 모시고 오늘도 한번 시향 방송을 즐겁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학년입니다. 예. 제가 맞춘다고 맞췄어도 아직 잘 안 맞는데, 이 우리 교수님 뒤에는 이제 하얀색이고 저는 이제 파란색인데, 네. 전 사실 이 제가 이 뒤에 꾸미고 싶은 거는 그런 우리 교수님 같은 그런 약간의 그 왜 브라인드 쳐 있는 창 있잖아요, 창? 예, 그런 거였는데 제가 딱히 뭐 기술이 아직 없어갖고요. 나중에 네. 한번 그렇게 한번 이미지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오늘은? 예, 잘 드립니다. 예, 예. 제가 마이크도 이게 한 몇만 원 하는 건데 네. 바로 교체했어요. 마이크 교체 다 하고, 이 사실 집에 들어오면 네. 마치 무슨 방송국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교체했는데, 네. 우리 교수님 그 방송 음량 때문에 최근에 약간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작다, 뭐 크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음량 잡으셨어요? 아니, 저는 제 음량 본부장님이랑 저랑 쓰는 오디오가 맞아요. 아, 맞는데 이제 약간 소리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이렇게 들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네, 네, 직접 이렇게 네. 들으신 분들은 작을 수가 있지. 아니, 왜냐면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음. 제가 이게 제 지금 현재 마이크가 네. 제가 조절을 못, 이게 굉장히 크게 들어가. 제가 되게 조용하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네. 작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엄청 크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네. 교수님이 하는 거하고 밸런스가 잘 안 맞을까봐 제가 마이크를 조절을 잘 못하겠어요. 어쨌거나 그거 장비, 어려워요. 그거 네, 어려워. 어렵죠. 어려워. 네, 진짜 네, 어렵고, 네. 네. 이 장비, 좋은 장비만큼이나 좋은 네. 컨텐츠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한번 좀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목은 트럼프 FOMC 리세션의 공포라는 제목으로 오늘 진행할 건데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유튜브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 페이스북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이버 블로그 이하연의 더 머니를 이용하시면서, 원래 이제 이게 저도 그런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그 네. 다음에 이렇게 뭔가 그 페이지에 대한 URL 같은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화면에서 안 눌러지니까 네. 그럴 때 좋은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시면 음. 뭐 카페라든지 블로그 가서 딱 거기 보면 딱 누르면 딱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화면을 보지 마시고 직접 한번 눌러보시는 거. 눌러보면 어떤 뭐 글이 나오고 이미지가 나오는데, 네. 진짜 번역이 안 된다 그러면 번역기 돌리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텍스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나오는 이미지가 그렇죠, 표 그렇죠.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니까. 특히 저는 우리 교수님이 아마 이제 장이 끝나면 한 2시간 정도는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뉴스 같은 거. 맞죠? 제가 딱 압니다, 교수님. 뭐 그냥 설렁설렁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는 네, 서울에서부터 그걸 계속 해왔고, 그 일만 네, 제가 솔직히 20년 이상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좀 익숙해야지 빨리는 보죠. 그렇지만 진짜, 어찌됐건, 그래도 네, 시간은 걸리는 건 할 수 없죠. 네. 네. 진짜 빠른 거예요. 왜냐면 누구한테 시켜도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뭘 가져오고 어디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 뭐 이한영 교수님만의 특기고, 제가 사실은 만약에 이한영 교수님이 갑자기 만약에 뭐 클로징 벨을 부득이 하는 경우를 못 한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 부분들은 그럼 어쨌거나, 제가 미리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다음 주 언제 한번 해볼까?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번 해보시던지.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얘기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낚인 거지, 이렇게 낚인 거지. 얘기하다가는 얼른 한번 해보시든지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어쨌거나 중요한 건 어쨌거나 눌러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저도 환경 나갈 때 너무 소재가 없으면 우리 교수님 가서 블로그 가서 얘기했던 거 눌러갖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럼 보통. 되죠, 뭐.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구독, 그 다음에 공유는 기본이고요. 여전히 그럼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사실 구독자에 비해서 좋아요가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많이 구독해 주시고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막 준비하면서 네. 저는 이제 약간의 좀 스타일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오늘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과거치를 좀 보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2주 전에 네. 불과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우리 이제 교수님 같이 연결하면서 했을 때의 제목이 주말 정규 시황 방송, 이게 5월 24일 방송분입니다. 근데 보면 미국 주식 언제쯤 좋아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2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네. 너무나 성급 다가온 거죠. 그 반등이 생각보다 깊은 반등이 큰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사실 이제 이때만 해도 끝이 없는 어떤 그런 긴 터널을 지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진짜 이번 한 주만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다. 불과 2주 전에는 우리가 모든 분들이 걱정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년 동안의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은 뭐 1년 동안, 지금부터 1년 동안 보게 되면 뭐 3, 4%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때,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지금 6월까지. 그러니까 네. 언제 1년을 끊느냐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요 1년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년 6월부터 요 6월은 딱 요 기간 동안은 딱 드러내서 빼고 싶은 어떤 그런 좀 그나마 좀 안 좋은 부분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이나 뭐 다우나 이런 것도 보면 1 내지 3%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였다는 점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지수를 갖고 왔는데, 주요 지수죠. 주요 지수의 흐름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식하기가 왜 힘드냐면, 급락도 마찬가지지만 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한다고 그러면, 사실 예측한다고 그러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내고 뭐 이런 컨텐츠 이용하라는 할 필요가 없죠. 그걸 이용해서 본인이 돈을 벌면 되니까. 근데 그거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주까지 6주 연속 하락한 게 바로 다우의 흐름이었고요. 그런데 바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5일 내내 상승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빼는 거요. 그러니까요. 2011년 이후 또 최고 한 주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변하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근데 보시게 되면 일주일 동안 4.85%가 올라오면서 이제 꼭대기가,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3.35만 올라가면 이제 또 신고가예요, 신고가. 거기도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겠습니까? 저 항상 교수님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분산을 잘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뭘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저도 잠깐 끼면 돼요? 끼워도 돼요? 끼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다우지수 좀 더 보셔야겠지만, 이제 이게 뭐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뭐 사실 잘 모르지만, 제가 늘 이런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그냥 그 숟가락 하나 얹으면 이런 거죠. 혹시 이럴 수는 있잖아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있잖아요. 금요일 날 해갖고 금요일에 약간 목요일 날, 예를 들어 목요일 날 팔았어다. 있는 주식을 다 정리해서 많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금요일 날 훅 떨어지고, 아니면 나스닥은 월요일에 또 1.6%가 떨어졌으니까 역시 최고야, 최고. 역시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증권의 지점장이 최고야. 미래셋 대우증권의 무슨 차장이 역시 대단한 친구야. 땡큐 했는데 그 다음날 올라가잖아. 그러면 돌변해요. 저 개 X지점장 때문에, 개 차장 때문에. 말로는 다시 산다 그러지. 다시 사는 사람 난 손을 못 봤어, 그런 사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또 한번 놓치면 다시 그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가 쉽지 않은데, 어느 타이밍에 또 걸리냐면요, 또 단기 고점에 또 걸려요. 그렇죠. 이게 계속 올라와서,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쯤에 또, 사실 다음 주에는 약간의 좀 한번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결국 일주일 동안 나는 뭐 하는 건가? 난 바보 된 거 아닌가? 나도 빨리 해야 되는데 주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조정 때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 표현하냐면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애시당초 그거는 그 운이 아니고 매매 패턴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한번 그 구간을 내가 분산을 잘 해놨다 치고 급락할 때 한번 기다려보세요. 바늘로 허벅지 찔러가면서 매도 버튼 안 누르는 거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면서, 이걸 우리 미주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뭐 어쨌거나 뭐 잘 파셔갖고 뭐 어쨌거나 바닥에 사신 분도 계시겠죠. 그럼 좋죠. 그럼 좋죠. 저희는 뭐 축하할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 제가 늘상 세미나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실 뭐 억대 연봉요? 10억대 연봉 쉽습니다. 왜냐면 가서 세일즈만 잘하면 되는 직업이 엄청 많거든요. 차를 팔아도 10억 벌 수 있고요. 근데 못 하잖아요. 뭐 차 파는데 무슨 자격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어느 업종에 가든지 거기서 보면 뛰어난 분이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끼가 있는 분들은 잘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다 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S&P 500 지수 사실은 이제 5거래일 동안 4일 동안 올랐는데 월요일만 빼놓고요. 네. 이것도 4.4%가 올라왔어요. 어마무시하게 올라온 거죠. 이거는 지금 아래쪽으로 2.48% 밑에 있으니까 이건 정말 소만 뻗으면 잡히는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주일이 다 5일이지만 4일이고 5일이었지만 상당히 반등폭이 컸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나스닥 종합지수가 있고 나스닥 100이 있는데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나스닥 종합지수로 이제 지수가 표현이 되고 나스닥 100 지수는 잘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얼핏 제가 딱 비교해봤더니 얼마나 차이가 안 나갖고 같이 혼용해 쓰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나스닥도 주간적으로 보면 3.9%가 올라왔는데 네. 이건 얘네들은 적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주요 기술주가 반독점 문제 때문에 약간의 좀 부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에 빠졌죠. 적게 올라왔죠. 적게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손을 좀 많이 뻗어야 됩니다. 이건 5.37%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손을 많이 뻗고 까치발을 띄어야 될 정도로 약간 아직까지 밑에 있고요. 아직까지 조금 다른 지수에 비해서 약간의 올라온 폭이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화요일 날 있잖아요. 이게 월요일 날 네. 빠지고 화요일 날 그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고 S&P 500도 반등한 날. 그날 네. 제가 그 아침 클로징 벨 할 때 강의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존이랑 제인이랑 해갖고 저희가 3남매의 그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말씀을 과거 20년 동안 주가 지수가 얼마 올라갔고 연평균 올랐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았던 날 열흘 빼면 수익률이 훅 떨어지고 20일 빼면 훅 떨어지고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만약 하나에 화요일 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화요일 날 주식이 만약 없었어. 그러면 제가 보기 올해 지나고 나면 주식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요. 예. 그렇죠. 그것도 오랜 기간의 통계이기 때문에 뭐 교수님이나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보시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분산을 잘해서 일단은 꾹 묻어둬야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건 이제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수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 어쨌거나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왔는데 그렇죠. 신규 일자리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딱 제가 빨간색 칠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제조업이거든요. 네네.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3,000명이 증가했는데 지금 연속 3개월째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조업이 지금 제조업 시장이 아니 전 말 자체가 트럼프 혼자서 주장하는 거지 지금 미국이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닌데 트럼프가 이걸 키우고 싶은 거죠. 근데 보통 안 커요, 잘. 근데 이게 요번에 제가 나온 거의 핵심이라고 좀 보는데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 수가 3,000개밖에 안 나왔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표가 쭉 내려오는 게 바로 그 부분만 떼갖고 고용 부분만 봤더니 역시나 지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는 뭐 고용지표가 못 나왔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약간의 우리가 금리 인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 부분도 약간 취약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IHS에서 발표하는 거, 그 다음 ISM에서 발표하는 거,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PMI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JP모건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PMI 제조업 지수인데요. 보시면 오른쪽이 5월입니다. 50.4죠. 그러니까 50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보고요. 근데 잘못됐네 이게 그림이. 이게 월이 바뀌었어요. 월이. 이게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오타가 난 거죠. 4월이 50.4고요. 5월이 49.8입니다. 더 내려간 거죠. 근데 5월에 여기 조그만 그림 보시면 나오죠. 그러니까 5월보다 지금 별 차이는 없지만 50 이상에 있냐 이하에 있냐 보면서 지금 어쨌거나 50 이하로 빠지면 경기가 수축한다고 지금 보통 우려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JP모건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PMI 지수가 우려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지금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ISM. 이건 이제 미국 전미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나름 이제 굉장히 저명한 지표죠. 보시게 되면 이거는 여전히 50 이상입니다. 52.1인데 중요한 거는 2016년 10월 이후에 최저치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약간 악화된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저희가 지지난주가 제가 보여드렸던 거 2주 전이죠. IHS 마켓인데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PMI 지수가 보신 것처럼 50.09로 해서 지금 떨어지는 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부 지표, 그러니까 고용 지표도 보면 일자리는 안 좋지만 실업률은 지금 50년 말인가요? 3.6%가 엄청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일부에서는 좀 안 좋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딱 뽑아보면 PMI 제조업 지수가 그나마 좀 악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 다시 본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일자리가 부족한 거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글로벌 약간의 뭐 제조업 지수 갖고 미국을 판단한다?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아시겠지만 제조를 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서비스 부분을 봐야 되는데 서비스는 원래 예상치 55.4%보다 잘 나왔어요. 예상치 상회에서 56.9%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거 빨리빨리 넘기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 금리 인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것들은 다 숨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미국의 근간을 이루는 거는 제가 늘상 저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지출입니다. 지출이기 때문에 그런 폭을 본다고는 오히려 제조업 지수보다는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 부분을 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의 근간을 이루는 거는 고용인데 일자리는 못 나왔지만 여전히 실업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지금 뭐 제가 보면 이렇게 낮았던 게 뭐 한 뭐 기간을 보게 되면 한 4번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네. 엄청나게 낮은 3.6%까지 내려와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문구를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되게 넌센스죠. 네. 모두를 위한 실망스러운 고용지표. 이게 왜냐면요. 오늘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네. S&P 500 1% 올랐어요. 그러면 채권 또 올라갔습니다. TLT라고 장기 ETF거든요. 네. 1% 올랐어요. 근데 금도 올라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금, 네. 우리가 채권, 이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게 없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이게 큰 이제 코끼리죠. 어떤 장님이 이제 만지는 거죠. 어떤 분은 만졌더니 이거 기둥이다, 이건 코끼리는. 다리를 만지면서. 어떤 분은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뱀 아니냐를 보여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갖고, 이렇게 어떤 모드를, 그러니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을, 시장을 너무나 안전자산을 선호하시는 분들, 위험자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커버하는 게 바로 어제였고요. 금요일 장이었고, 앞으로 이런 장은 흔히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시장은 지금 환호를 저지르고 있고요. 옆에 있는 트럼프는 이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라서 진짜 오늘 같은 되게 특이한 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뭐 저희는 다 해피하니까 뭐 이렇게 흔한 지표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저희가 다 바라고 있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쨌거나 커졌어요. 이게 이제 시장을 덮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만한 이제 지금 수치까지 올라왔고요. 3번도 60% 이상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근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 3번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지표가 계속 이렇게 악화되면 계속 가능성 올라올 것 같고요. 한두 번은 하지 않을까, 올해. 한두 번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만약 한다고 그러면 이번 달은 아닐 것 같고 7월 31일 날, 7월 30일, 31일 날 이어지는 FOMC 미팅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시장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우리 교수님 아마 제가 지난번 언제였죠?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그 국외마임에서 어떤 전략가 한 분이 시장을 안 좋게 본 분의 어떤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런 지독한 무역 전쟁을 본 적이 없다. 굉장히 치열해질 거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시장을 굉장히 조심해라. 그러니까 고점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 밑으로 16%가 빠진다고 예상했던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들면서 근거를 들면서 그 일부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패드 금리는 안 할 거라는 게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나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옹기하고 있잖아요. 파월 연준의장이 오픈된 마음을 열면서. 마음을 열은 거죠. 마음을 열었어. 마음을 연 거죠. 마음이 오픈 마인드죠. 그러니까 물론 그분 입에서 학교란 말 절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열린 것만으로도 시장이 환호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분이 얘기한 금리 인하를 절대 안 할 것이라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을 해보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나스닥은 약간 부진한데 나스닥도 100지수만 떼서 보면은 지금 얼마 안 돼요. 빠진 폭이. 근데 지금 제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갖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른 거 고점에 손을 뻗으면 잡히는데 구글은 지금 고점 대비 거의 9%입니다. 내려온 게. 차트 보시면 반등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6% 정도 빠졌고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거의 9%.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좋아요. 금리 인하해서 좋습니다. 다 시장이 반등하고 다 좋아하고 있는데 심지어 비욘드 미트를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어제 얼마 올랐습니까? 30몇 프로 올랐죠? 왜냐면 우리 교수님 같은 분도 사 드신단 말이죠. 비욘드 미트를. 심지어 저도 주문했단 말이죠. 저도 국내에 지금 별로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K로 시작하는 소셜 커머스에서 팔고 있어갖고 저도 이제 집에 올 겁니다. 근데 거기 사서 먹어볼 건데 그렇게 올라가는데
요 종목들은 지금 별로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시장은 좋은데 요 주요 IT 기술주가 어쨌거나 바닥을 헤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올라오면서 시장에 좋은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반독점 문제라는 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요게 좀 흠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나마 어제자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시장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 다음에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부분이 추가되면서 시장은 끝이 모르는 이제 터널을 지나왔었는데 그걸 이제 금리 인하로 일단은 약간의 좀 반등을 모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에 대한 사실 이제 반독점 문제가 커지면서 그게 이제 시장을 약간의 나스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네. 또 한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이게 2004년에 또 걸렸던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죠. 반독점 문제로.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덧 그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앞으로 또 다시 한번 무역 분쟁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로 시장을 다시 한번 급락시키기에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시장 흐름은 원래 6월 달은 우리 교수님 아시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그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5월에 떠나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은 보통 약보합 정도 나오는 평균적으로 나오는 시장인데 그럼에도 그 통계를 이번에는 좀 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보다는 네. 좋은 내용도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이 준비한 내용을 볼 건데 하시기 전에 네네. 우리 교수님 저기 왜 그거 말씀 안 하세요? 비욘드 미트 드셔보지 않으셨어요? 아, 비욘드 미트요? 먹어봤죠. 저는 그런 거 네, 먹죠. 네. 저는 어떤 분들은 뭐 고기 맛이 안 나네 어떤 하는데 저는 다 그런 거 다 먹어요. 그리고 전 예전부터 그 콩으로 만든 버거 그 고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베지 음식점 가면 뷔페 이런 데 하면 먹거든요. 저는 그런 거 다 먹어요.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다만 약간 값이 비싸거든요. 예. 콩국인데 왜 비싸요, 가격이? 비싸요, 고기가. 어. 예.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맛이 여기서는 아니 그 약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밋밋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저는 그 버거 있죠. 그 네. 햄버거에 그런 그 먹으로 만들어 놓은 걸 해서 먹었거든요. 패티. 패티용으로 나온 거. 예. 근데 되게 패티 2개에 8불이니까 상당히 비싸죠. 뭐 캐나다도 8불이니까 아니, 5,000원인데 굉장히 비싸죠. 비싼데 너무 비싼데요? 그것도 먹어봤죠. 뭐 그 홀푸드 아시잖아요. 아마존에 사는 건데 네. 홀푸드에서는 오히려 그 코카콜라 이런 걸 안 팔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저는 그런 거 먹죠. 예. 저도 이제 저기 올 건데 예.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먹으면 제가 이제 고기를 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제 마지막으로 닭고기를 먹었는데 마지막 이별 제발. 뭐 이별한다고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예. 한번 먹어보고 저는 이제 제 느낌상은 예. 물론 이제 100%는 아닐 것 같은데 충분히 고기 맛을 제가 제 입에 있는 제가 입이 비싼 입맛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저렴하잖아요, 솔직히. 예, 저희 입맛은 충분히 속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예. 큰 기대를 안고 한번 저도 먹어보고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준비한 7주 만에 상승했어요. 다우가. 7주 만에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그 월요일 날은 이거였잖아요. 월요일 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우는 반등했고 뭐 반등해보자고 그냥 조금 올라간 거고 S&P 500 내리고 나스닥 1.6% 떨어진 거는 벌써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 반독점에 대한 위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위 팡이란 것들 중에서 애플은 자기 독점한 적 없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넷플릭스는 뭐 거의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상관없죠. 나머지가 이제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특히 아마존이나 구글은 뭐 전방위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은 사실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도 FTC에서 다 흡승을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하튼 지금 정치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서로 하는 거죠. 그 트럼프와 그런 아마존이 이쪽 사람들 트럼프가 또 제프 베조스 엄청 또 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렇죠. 좀 있는 건데 뭐 모르죠. 그렇지만 상당히 오래 걸릴 일이다 그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2004년 얘기했지만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게요. 오래 걸렸죠. 네. 그래도 그거 한다고 해서 주주한테 나쁘냐? 주주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캇 갤러웨이라는 교수, 그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로는 더 포란 책이고 한국에서는 네트워크 제국인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책은 예전부터 쪼개야 되는 것이 오히려 주주가 빨리 요구하라는 거야. 그래 돈 번다.
그래서 뭐 저는 그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어떤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빠졌는데 화요일 날 오전 9시 50분인가 시카고에서 연설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오픈마인드. 그렇죠. 네, 오픈마인드. 네, 그래서 그것이 주가를 세워놨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뭐 다시 또 이번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시진핑 뭐 욕을 하고 뭐 막 욕하면 또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저나 늘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포트폴리오를 잘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물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에 따라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매번 똑같잖아요. 저희 오늘도 보여드릴 텐데 그냥 스테이드 코스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리세션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왜? 그거는 어찌됐건 금리가 역전돼 있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실적도 좀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은 바로 없어질 일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바로 이 그림이 investing.com에서 이번 주 요즘은 investing.com에서 일주일에 2번 그림을 올리거든요. 근데 요번 그 한국 시간은 금요일자, 미국 시간에 보면 목요일날 나온 게 이 그림이에요. 이 보면 위에는 이제 존 버랭키의 헬리콥터 맨이고 바주카 맨이었잖아요, 그때요. 네, 그렇죠. 그게 8년, 9년에 리만 사태하고 2012년부터 해갖고 이제 엄청나게 돈을 풀어갖고 양적 완화해서 돈을 가리킨 건데 여기도 이제 제롬 파월도 그 바주카 포를 두고 쏘겠다는 거가 되겠고 뒤에 네, 이제 그렇죠. 그 강세론자들이 이제 쫓아갈 공략을 하는 거 뭐 이런 정도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일자리가 안 나왔는데 사실 어찌 보면 잘 보세요. 그림이 보시면 요번에 생각보다 안 나온 거가 요번 처음이 아니야. 2월에도 그랬어요. 2월. 맞아요. 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월에 처음에 안 좋게 2월 수치니까 3월 초에 안 좋게 나오고 그때 이제 FOMC가 열렸거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서 분위기에서 지금 그때는 어떤 문장이 나왔냐면 신중하게 이제 결정을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신중하게.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하면서 사실 또 시장이 돌아왔었는데 또 의외로 말이죠. 3월에 그러니까 4월에 발표 때 3월 지표들은 다 좋게 나왔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경고가 됐었죠. PMI가 안 좋게 나와갖고 오늘 일자리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일자리가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거랑 어우러져서 먼저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제 꼬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의 핵심은 오늘 딱 그 고용지표를 보고 나서 하는 미국의 대체적 시각이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언제 하느냐가 문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하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까지 2번이 될지 3-4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에선 3번이 될 수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만 보더라도 금리 인하가 이번에는 없고 하더라도 9월 가능성이 컸었잖아요. 9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으면 12월인데 이번에 많이 바뀌면서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이것도 실제로 보면 CME의 페드 그룹에서 그 페드 워치 걸 그대로 해갖고 이용했고 보다 더 쉽게 한 게 인베스팅 그룹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베스팅닷컴에서는 그거 똑같은 CM 페드 워치를 보다 더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보시면 딱 보시면 위에 첫 번째 왼쪽 위에는 이런 거예요. 지금 1주 4일 남았다는 거죠. 요번에 18일 19일 날 하는 거가. 다만 18일 19일에는 기준금리가 유지될 확률이 76.7%, 내릴 확률이 23.3%. 아주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오른쪽은 이제 7월 30일, 7월 31일이에요. 근데 예년의 경우 제가 냉정히 보면 7월 말에는 금리를 움직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예전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끝나고 나서 의장이 기자들 상대를 하는 거가 1년에 4번, 5번 정해져 있었는데 요번에는 올해부터는 매번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요번에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68.5가 68.5, 20% 하니까 합이 지금 거의 90%가 89%가 지금 오늘 금리가 내릴 확률이 나오는 거죠. 딱 오늘자예요, 지금 오늘자.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랑 오늘이랑 확 바뀌었어요. 어제는 이게 2.00에서 아래쪽, 그러니까 68.6, 19.6, 89가 나오잖아요. 네, 어저께는 그렇죠. 숫자를 더한 거가 합이 얼마나 넣냐면 69점 얼마였어요. 70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고용보고서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확률은 물론 확률이지만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은 그 그림을 좀 약간 썰렁하고 나왔지만 좀 암흑 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다음 그림이.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면 리세션의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상 보면. 그러니까 있다 어. 없다를 떠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계속 있는 건데요. 이 그림은 뭐 그 리얼 숫자가 아니라 리세션의 의미를 제가 확인해 드린 건데 리세션인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기 기준으로요. 분기 기준으로 GDP가 두 번 마이너스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분기 기준이 오른쪽에 두 개가 마이너스 그려지잖아요. 요러면 이제 네. 리세션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네. 이게 리얼 숫자가 아니라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예견했던 제프 구드라우 아저씨가 안 나오다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2주 정도 늦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군드라우드 아저씨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정말 또 대단한 뭐 하는 데다가 정말 자기 자랑을 빼놓지 않는 건데 이 혹시 많은 분들이 아시는 CBOE 인덱스 있잖아요. 저기 공포지수. 예, 그렇죠. 공포지수는 이제 주식으로 하는 거가 되겠고요. 주식에 대한 콜옵션, 풋옵션이 되겠고요. 요 무브란 거는 메릴린치 무브는 채권으로 하는 공포지수예요. 채권 쉽게 얘기해서. 근데 사실 이거를 한 달 전에 이걸 갖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걸. 그 군드라우가 나와갖고 그러면서 근데 이거가 자기대로 했으면 22%가 수익이 났다는 거지 한 달 만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줘. 이 그림을 갖고 22% 내린 거고, 그때도 제가 기억나요. 그때도 무브 인덱스 얘기하면서, 채권 시장이 급등락이 변동성이 커지면 거기에 베팅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난 그런 거 잘 모르면, 그런 거 머리 아프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라는 거가 TLT를 사라 그랬어요. 아, TLT. 예. 근데 TLT는 저는 이제 관심이 없는데, TLT가 그래도 이번에 한 5%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많이 지수가 올랐죠. 빠진 만큼 그게 TLT가 5% 올랐는데, 그래갖고, 어저께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신난 거야. 이 사람이 애같이, 내가 맞췄다는 얘기야. 근데 그 다음 얘기 또 들어야셔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딱, 연준이 요번에 화요일 날 나오면서 이제 금리를 좀 내릴 생각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이 포지션을 잠깐 거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챙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잠시 지금 시장이 안정될 거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은 이 사람이 정확히 맞힌 거예요. 어찌됐건. 저는 이 사람을 싫어하지만, 소장님도 이런 사람 싫어하잖아요, 본부장님도.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하죠. 저는 아주 싫어하죠. 근데 이 사람이 맞췄어요, 이번에. 그리고 그 다음 말까지 했어. 정리하라, 클로즈하라 했어요, 액션을. 예? 그렇지만 여전히, 그거는 또 단기적인 얘기고, 시장은 지금 끊임없이 내려갈 것이고, 시장은 리세션은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군드라우는 여전히 똑같은데 단기적으로 지금 변동성은 줄어들 수 있고 그것의 이유는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양반은 그 캠펠 하비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 또 나름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태생은 캐나디안인데 캐나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듀크 대학에서 이 사람이 박사로 경제학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뭘 했냐면 하비 일드란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박사 논문 자체가 일드 커브로의 역전을 통한 리세션의 확률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이 사람의 박사야, 박사. 이 박사 논문이야, 박사 논문을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보통 우리는 10년짜리랑 3개월, 10년 말짜리 2개월 이런 걸 했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인덱스를 해갖고 보통 10년짜리랑 5년짜리랑 해갖고 또 3개월, 2년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인덱스를 만들었어. 그래서 저희가 경제학자가 아니잖아요. 이걸 또 아니죠.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 이 사람의 그 위키피디아 딱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는지 공식까지 다 나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거기 들어가시면 돼요. 이 사람 논문 찾아보시면 돼요. 저는 그것까지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그래서 만든 게 합의 일드 커브 리세션 확률을 12개월 향후 12개월 확률을 자기가 만들었어. 박사 논문이야 이게. 이렇게 보시면 과거 확률이 40에서 50% 갔을 때 예외 없이 자기가 리세션이 왔다는 거예요. 12개월 안에. 여기 지금 회색이 리세션이고 그게 10년짜리, 5년짜리 스프레드를 이용한 확률 지표예요. 근데 지금 다시 40에서 40%에 근접해까지 왔는데 과거에 40일 넘었으면 무조건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40일 아직 안 넘었잖아요. 아직 안 넘었는데 조금 남았네. 조금 남았죠. 그럴 때 지금 이 사람은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두크는 워낙 미국의 그것도 유명하고 미국에 사업하는 사람들 S&P 500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자주 해요. CF 내고 리세션의 확률이 있다 없다는 얘기하는데 요번에도 계속해요. 그래서 듀크가 많이 인용이 돼요. 듀크 대학이 여러분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근데 요번에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늦어도 2020년 하반 마지막 분기에 리세션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 얘기는. 근데 이건 또 늘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시각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반대에 존 윌리엄슨 이 사람은 뉴욕 연방은행 총재인데 이 사람은 또 뭔 소리냐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일드 커브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애들이 하는 거다. 그지? 하나의 지표일 뿐이다. 예? 네. 우리 이걸 갖고 우리를 보면 그냥 뭐라 그러지? 표현하죠? 신주 따지 모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보시면 이 사람은 매직 오라클이라고 그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주 따지 모드 같이 뭐 그냥 하늘같이 모시는 건 잘못이다. 수많은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이 하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연준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그런 걸 다 해갖고 자기네가 하는 일을 그래서 리세션 안 오게 하면서 그냥 파월 의장이 얘기하듯이 그냥 파월 의장의 기본 개념이 그였잖아. 지금 그 사람 얘기 딱 맞아요. 결국 이코노미 익스펜션을 계속 서스테인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통화 정책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는 네. 그 잡 받고 자기가 월급 받는 거잖아요. 50만 불, 100만 불 그렇죠.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자기는 잘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리서치는 그런 거 별로 걱정을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럼 또 오면서 또 지나고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그보다 더 걱정은 저는 이 사람 표정이 정말 대박 아니에요 지금. 둘이 그러네요. 표정이. 둘이 굉장히 정말 뭐 이런 거 누가 편집을 했겠지만 네, 저도 그렇죠. 이런 걸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하여튼 두 양반이 지금 상대 뭔가 뿌리는 하잖아요. 옆에 있는데 뭐 편집했겠지만 옆에 있는데 서로 딴 생각하고 인상 쓰는. 근데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갖고 어제 오늘 뭐 뉴스가 되고 뭐 20% 올린다 뭐 연기한다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크게 빅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이 워낙 안 좋고 멕시코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다 멕시코에서 돈 번 거는 미국 자본이 가서 돈 번 거예요. 네. 그렇죠. 자동차 빅3 다 미국 사람이 가서 돈 번 거고 실제로 그렇죠. 보면 그런 미국에서 실업률이 많이 떨어진 거를 사실 불법 고용을 못하게 강조해서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보면 멕시칸이나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그러니까 뭐 좋아진 것도 있고, 하여튼 복잡한 게 많은데 결국은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아요. 안 갈 거고, 공화당에서도 반대하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핵심은 중국인데 지금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의 중국 문제는 계속 갈 거란 얘기죠. 계속 상당 기간 더 진행될 거란 얘기에서 물어죠. 이러다가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늘 밤에 만나갖고 둘이 갑자기 확인했다고 트위터에서 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시진핑은 최고의 친구야.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관세 안 나기로. 그러면 또 더 올라가면 그만인데. 네, 그렇죠. 어저께만 보면 또 요번에 잘 얘기해보고 아니면 바로 나머지 3,500불에 대해서 또 25% 올린다 그랬잖아요. G20 네. 회담 뭐 하고 나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냥 그런 얘기가 계속 앞으로 나올 거라 같고요. 문제는 그런 모든 것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가도 올라가고 채권 값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튼 금은 오늘 14개월 만에 최고가를 갔고요. 주간 단위로 보면 주간 단위 상승률은 3년 만에 최고. 진짜 전 금이 이렇게 올라올 줄 몰랐어요. 세상이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진짜. 좀 모른다니까. 그래서 진짜 몰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네. 어머님이 연세가 85이신데 85이니까 주식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재산을 지켜야겠다는 그냥 한마디에 제가 달러 10만 불어치자고 금을 10만 불어치 샀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그러니까요. 어머니는 뭘 갖고 계신지 잘 모르죠.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화 본부장님이 이거 갖고 금값이 더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라고 보여드린 거가 되겠고요. 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은 GLD, ETF인데 이거는 금 가격을 그대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거고, GDX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금도 있지만 금 광산도 있고, 금 광산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골드 스트리밍 회사, 금 유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금을 그대로 추정하는 거고, GDX가 뭐가 좋다는 거지 않아요. GDX는 변동성이 좀 더 커요. GLD보다. 네, 둘 다 ETF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저는 제가 왜 말씀드리면 저는 GDX를 갖고 있어요. GDX. 네. GDX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골드를 갖고 있고. 예. 근데 이게 보면 차이가 이게 오른쪽 보시면 딱 이건데 오른쪽 보시면 금 변동성 훨씬 크잖아요. 네. 파란색이.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GDX를 한 이유가 저는 금 갖고 너무 심심하잖아요. 아직 젊은데. 근데 여기 금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골드도 있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뉴먼마인이 광산 위주로 돼 있는 거예요. 광산에다가 제가 무슨 회사였냐면 오른쪽 위에 보면 위튼 프레셔스 메탈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 스트리밍 회사야. 그러니까 금 스트리밍 한다는 것은 금 광도 미리 입도 선매도 하고 유통도 시키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금 가격의 변동이랑 상관없이 금 거래가 많으면 돈을 벌어 얘네들. 그런 회사예요. 금 스트리밍.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런 걸 갖고 있는데 하여튼 뭐 각자 판단하시면 좋겠고 어찌됐건 금도 좀 갖고 가시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 주식 안 하더라도 달러를 갖고 가자는 생각 저는 여전히 변함없이 갖고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건 또 하나 큰 부류는 지금 금리를 낮춘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낮춘다고 그러죠. 낮춘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2.2에서 2.25에서 지금 낮춘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그럼 잘 한번 보세요. 믿고 있죠. 네.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배당이 낮아지지는 않잖아요. 배당이 낮아지는 낮아지진 않죠. 배당이 낮아지는 조건은 기업이 이익을 못 벌면 배당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조건은 딱 하나죠. 근데 보시면 지금 2019년 기준으로요. 이 주초 기준을 보면 미국의 기업 S&P 500 기업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44%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수익 배당률이 더 높은 거예요. 이게 네. 물론 절대 금리가 낮은 것도 있지만 이 수준이 2010년, 11년, 12년 이때가 양적 완화할 때잖아요. 금리가 그렇죠. 제로 금리 했을 때 이후 최고로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런 것만 보더라도 배당주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거죠. 배당주. 그래서 배당주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소개한 거가 이제 많은 분들 얘기하는 거가 배당 귀족들을 많이 하니까 저는 그래서 본부장님이 하시는 그 더 높은 배당을 원해서 저희가 그래서 강의가 월 1% 배당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런 있죠. 거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미래에셋 이런 데서 랩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DBY 같은 거 사셔도 되고 아니면 노블 같은 거 이런 거 ETF도 사셔도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투자 이야기는 저희가 미국 주식의 미시다 이 영상 유튜브에서 별도로 채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죠. 보면 매번 똑같은 거 질문하시면 많은데 배당에 대해서 아주 기본은 2번이랑 3번이라는만 보시면 배당에 관해서 질문할 게 솔직히 없다. 맞아요. 사실 보면 한 2, 3일에 한 번씩은 또 나와. 엑스 디비던드 데이트가 뭐예요? 예? 엑스 디비던드 데이트 지나고 나서 계속 갖고 있어야 돼. 언제 팔아? 그런 거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이번 보면 500%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라. 예. 그리고 친구들한테 미국 주식 하는데 배당주 한다면 자꾸 물어보잖아요. 친구한테. 네. 이런 거 하나 보내주세요. 보라고. 그렇죠. 네. 그게 공유잖아요, 공유. 그게 공유죠. 예, 그게 공유야. 예,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저희가 이거는 죄송하지만 이거는 프리미엄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매달 1% 미국 배당주 투자법은 어떤 거다 얘기하고 보여드린 이거가 무료로 보시는 거니까 여기를 보시고 나서 이제 진짜 난 진짜 혼자 찾아보기도 그렇고 난 진짜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는지를 좀 실질적으로 알다 그러면 29만 8천 원이잖아요, 이거요. 네, 그렇죠. 이거 사실은 제가 요즘에 유료 방송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를 자꾸 조금씩 해갖고 요즘에 좀 뭐라 많이 저한테 하시는데 사실 요즘에 좀 장이 안 좋아갖고 실제 우리 쪽에 있는 와원의 회원분 중에 큰 자금을 가지고 진짜 배당 25에 투자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어제 얘기죠. 어제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분 생각이 뭐냐면 이제는 배당을 좀 벗어나서 이제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투자하고 싶은데 아까워서 못 파신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왜냐하면 이 배당을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을 사서 돈 버는 방법도 있고 성장주에 투자해 도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배당의 특징이 뭐냐면 달러가 들어와서 딱 꽂히잖아요. 계좌에. 그렇죠. 달러 장이 빠지든 내가 안 보든 내가 자든 내가 놀러가 있든 신경을 안 쓰든 해도 그냥 딱딱 왜냐면 문자로는 들어오거든요. 이 배당이 꽂히면. 근데 배당 25의 특징이 뭐냐면 매월 배당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이 들어오니까 배당금이 쌓이는 이분은 워낙 자산이 크니까요. 배당이 쌓이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 보이는 순간에 뭐가 또 들어오냐면 물론 교수님이 싫어하는 얘기지만 어쩔 수 없죠. 눈에 보이니까. 근데 달러가 지금 강세입니까 약세입니까? 강세거든요. 근데 달러를 우리가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어요. 사실은 달러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근데 그 배당 투자 그래서 되게 좋아해갖고 어제 우스갯소리로 일단은 내가 팔고 이제 좀 이분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주요 기술주가 반등이 올 것 같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반독점 문제가 굉장히 긴 문제고 그것 때문에 빠진 거는 어떤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드는데 배당주를 팔고 들어가야 돼.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배당주를 팔기가 아깝다 할 정도로 배당주에 관심은 되게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1년 동안 제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해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저는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하여튼 그 사실 근데, 보면 근데 제가 좀 그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어제 제가 환경 방송에서 이제 뭐 금리가 인하되면 항상 마지막에 질문이 뭐가 있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좋아져요? 금리가 빠지면 뭐가 나빠? 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교수님. 네. 뭐 금리가 올라가면 보통 이제 금융주가 잘 될 거라 얘기하고 금리가 빠지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 거의 또 주식들이 있는데 금리가 인하하면 아까 말씀 배당주를 많이 주는 기업들이 네. 매력도가 있거든요. 근데 잘 따지고 보면 그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업종이 있겠어요? 부동산, 그러니까 리츠잖아, 리츠. 리츠가 돈 모아서 네. 투자해갖고 그냥 번 걸 다 주잖아요, 배당으로. 그렇죠.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유틸리티. 그러니까 돈을 꾸준히 잘 버니까 배당을 뿌릴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 성장을 안 하니까.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제가 어제 하면서도 저도 웃겠지만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네. 지금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미 리츠하고 유틸리티는 지금 거의 신고가 아닙니까, 교수님? 그렇죠. 미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왜 미리 올라왔냐면 지금 벌써 금리를 예상하고 그게 아니고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미 리츠하고 유틸리티는 이미 드라이버 걸려갖고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에 걸렸다가 다시 한번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한번 수혜를 보면서 아주 주가가 고공행진이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그 두 업종이 배당을 많이 주는데 여기서 그러면 배당 많이 주니까 교수님하고 저한테 그러면 리츠하고 유틸리티를 살까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또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유틸리티를 사라고는 말씀 안 드리거든요. 배당을 많이 주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배당을 많이 주지만 또 한편에 실적까지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추천할 수 있는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배당 매력도가 크면 리츠하고 유틸리티 업종을 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진짜 배당에 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딴 거 다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개 요거 여기 보시면 1번이랑 2번이랑 3번 있잖아요. 배당 투자 이야기랑 2번, 3번. 예, 그렇죠. 2번 그거는 꼭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이제 카페에서 이제 초보 투자분이 이렇게 질문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카페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 AT&T랑 텔러스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텔러스가 어저께 그저께 제가 다시 한번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텔러스가 그 사상 최고가에 또 아주 뭐 1달러 차이로 붙고 그랬어요, 지금요. 예. 2016년 최고가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는데, 근데 또 쓰셨어요. 텔러스의 이제 배당금의 진실을 알려달라.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래서 오늘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엄청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서 근데 저도 들어가 봤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쳐보잖아요. 오늘 텔러스가 빠졌는데요. 0.08% 내려갔어. 얼뜻 빠졌어. 빠지긴 빠졌네. 0.08. 빠졌죠. 네. 빠졌고 이게 오늘이 여기 시간으로 보면 그 얼마야? 6월 7일이잖아요. 6월 7일인가? 6월 7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6월 7일이고 6월 7일이 엑스 디비던드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샀으면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굳이 얘기하면 오늘 배당 낙인 거야. 배당 낙. 배당 낙이니까. 예. 예. 그러면서 오늘 배당 낙인데 예상 배당 수익률이 오늘 얼마냐? 4.53%거든. 엄청난 건데요? 엄청나죠. 고배당 종목인데요, 고배당 종목. 그래서 이분은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까지 사셨으면 하루 전에 사셨으면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하죠. 예.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언제까지 갖고 돼야 되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은 진짜 좋은데 그냥 누구한테 물어볼 거 아니라 이런 것도 꼭 한번 보시라. 네, 그럼 그렇죠, 다 이해가 그렇죠. 된다. 이렇게 다시 그렇죠, 한번 그렇죠. 확인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다시 한번 1부의 마지막 결론 또 이거죠. 스테이드 코스 하시라.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전제 조건은 포트폴리오에 좀 갖춰줘야지. 갖춰줘야죠. 그렇지만 저는 웬만하면이 아니고요. 네. 제가 솔직히 그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제가 이제 그 저 교수님이 저는 딱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 유튜브 방송이요. 네. 이것도 각자의 그런 어떤 그 궁합이 있습니다. 궁합이. 그렇죠. 교수님과 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안동호 우리 구성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이트 어떤 유튜브 가면 또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물론 그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짧게 보시는 분들 뷰를 짧게 보고 매매를 짧게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길게 하는 분도 있고 가치 투자를 꿈꾸는 분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유튜브라는 어떤 이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깊은 지식을 가져가거나 내가 좀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면 얘기하고 있는 이 운영자의 성향을 먼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굳이 나는 이게 아닌데 나는 진짜 시장을 짧게 보는데 여기 와서 뭐 그렇잖아요. 뭐 여기서 딱 보면 지금 뭐냐면 미국 주식 가치 투자 모임도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짧은 사람인데 거기 가서 막
왜 이렇게 길게 투자하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호응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배당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뭐 이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루들인데 투자의 대가들인데 이런 걸 우리 전달하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일 주가가 궁금하고 뭐 당장 일주일 정도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분들은 제가 안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좀 더 진짜 우리가 100% 200%의 효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좀 이 운영자의 어떤 운영 그 궁합을 맞춰서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저하고 교수님의 궁합은 뭐냐면 저희의 성향은 뭐냐면 잦은 매매보다는 좋은 종목을 사서 분산 투자해서 꾸준히 가져가자는 게 다시 한번 저희의 성향이고 지금까지 지켜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좀 감안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잠깐 교수님 쉴까요? 아니요, 요거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그 내일 행사 포함해서 이거 참. 네.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사실은 이거가 지금 이제 이번에 우리 교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수님은 이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을 모르시는 거죠. 왜냐면 지금 금요일 날 휴가 내고 목금 토일 놀러 가신 분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황금 연휴잖아요. 그래서 네. 참여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사실은 뭐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거를 막 모여서 세미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시면 좋은데 일단은 제가 위에 적어놨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 도대체 어디서 예약해요? 저한테 물어볼 정도로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혹시 저희가 라이브로 공개할 때 제가 요 부킹, 그러니까 네이버 예약 사이트 들어가다가 붙여드릴 거니까 내일 바로 내일이죠. 하실 분들 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은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우리 또 오시는 분 중에 저하고 친한 분들이 있어갖고 내일은 저희가 세미나 안 해요. 세미나 같은 거 아니고 그냥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 가능한 팁 정도 제가 알고 있는 팁 있잖아요. 물론 그 팁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팁이죠. 제가 그 정도 드린다고 약속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커피 한잔 하시면서 늘상 얘기한 것처럼 뭐 빵이나 먹고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저도 팁을 하나 보내드릴 거고. 교수님 저기 한 어느 정도 뭐 한 10분? 2시간 정도 되나요? 분량이? 10분? 10분? 10분 정도 또 우리 교수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동안에 어떤 이렇게 지금 현재 구독자가 11,000명인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뭐 소회를 좀 녹음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그것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라이브로 보셔줄 거아니에요, 유튜브로. 유튜브로 또 라이브로 진행할 거니까. 근데 이게 LTE가 돼야지만 이게 막 원활한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라이브로 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들을 수 있는데 약간의 이제 현장에 오신 것보다는 약간 형제감이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뭐 해외에 계시든 뭐 미국에 계시든 캐나다에 계시든 내일 시간에 맞춰갖고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합니다. 1시부터. 그러니까 그 시간 맞춰갖고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미주알 요거. 미주알은 간단하게 미주알은 미주알 제가 이제 워낙 어제도 올렸어요 하나. 미주알을 가지고 추천 종목 제가 얘기하지만 바차트에 추천 종목 매일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아요. 짐 크레머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종목 뭐 사라고. 저도 얘기하죠. 우리 교수님 뭐 계속 얘기하죠. 무슨 뭐 베런즈가 얘기했던 주식들 뭐 저평가된 주식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매도 추천하는, 그러니까 보통 전문가들은 얘기하죠. 이렇게 팔면 어떨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애널리스트 말고요.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딱 옆에 끼면서 볼 수 있는 매도가를 알려주는, 권장해주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만들어서 많이 같이 하자고 하는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출발 단계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www.usstock.co.kr 사이트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 비번을 치라고 하고 비번에 제 공통 비번을 썼거든요. 근데 내일부터는 본인들이 결제할 때 등록했던 이메일 주소가 비번으로 다 바뀌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혹시 US스탁에서 만들었다는데 너도 이 비밀번호 눌러봐 다 볼 수 있어라는 것도 이제 오늘 밤까지예요. 밤까지고 내일 되면 날짜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왜 안 되지 하지 마시고 내가 굿이코노미에 결제할 때 등록했던 이메일이 뭐 ABC였지? 그럼 ABC 입력해갖고 하면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AWS의 비용을 그나마 크게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사실 뭐 이메일로 공유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 공유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성의를 봐서라도 그냥 공유하도록 내비둬야 됩니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아끼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이제 저희를 좀 호환해준다는 마음으로 더 많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가 계속 올릴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방송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한테 그 일본에서 전화하신 분 계세요? 네. 혹시 팬인 것 같아요. 일본에 전화가 제가 뜨거든요. 근데 못 받았어. 어제 못 받았는데 일본 막 미국에 전화하셔갖고 이 시스템 어떻게 다운받냐? 이거 다운받는 게 아니에요. www.us.co.kr 주소를 치시면 창이 열리고요. 거기에 비번 치세할 때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제할 때 이메일 치시면 열리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열리면 여기다 심볼 치시면 매도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자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날아가고 있다 보니까 딱 치면 이걸 매도할 수 있는 권장가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가 안 나오는 거는 이미 그 부분은 지난 거다. 주가도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하고 우리 교수님의 취지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매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만약에 내가 좀 투자에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 보는 거죠. 애플 눌러보면 애플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딱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하고 저가 맨날 주장했던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 산다는 어떤 그런 로직이 철학이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부분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주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요. 주가 빠지기 시작하면 이건 가격 고정돼 갖고 손절가까지 같이 입절과 손절을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이거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사이트 주소만 아세요. 사이트 주소만 아시면 일단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짧게 보는 분, 길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두 가지로 매도가를 보여드립니다. 두 가지. 근데 이제 이게 공락이다 그러면 이미 그 매도가를 지나가서 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뭘 쳤는데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거 오류가 아니고 오류난 건가가 아니고 이미 단기하고 중장기 다 지나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미주 아래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추세는 많이 꺾였구나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재차 살아나면 딱 나옵니다. 갑자기 표기가 돼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매수에 관점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AWS를 이용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서버가 커지면 비용을 저희가 다 부담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담하면 저희가 사실 뭐 손해를 많이 보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험 똑같습니다. 보험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비용이 올라갈 거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행사 기간 중에는 임시 비번이 나갔고요. 오늘 밤까지는 임시 비번을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근데 내일부터 저희 자축인할 때 한 행사 이후에는 모든 게 다 이메일로 비번이 잠기니까 바뀌니까 그거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 비번은 이미 굿 이코노미 영상에 들어있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딱 들어가서 보시면 구매하시고 33,000원. 33,000원 안에 뭐 제 강의까지 포함됐으니까 워낙 금액이 싼 건데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우리 안동호 팀장이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때 임시 비번이 표기가 돼요. 외워서 그거 딱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요약해드리면 하루에 한 번 업데이트 돼요. 이거 가지고 뭐 실시간 그렇게 저희 추가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막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하루에 한 번 업데이트 오전 9시에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종가가 딱 반응을 걸 보고 싶으시면 아침 9시에 들어가서 보시면 업데이트가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그 미국 주식에 한 8,000개, 제가 8,000개가 아니고 9,000 몇백 개 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세지 않았는데요. 9,000 몇백 개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뭐 국내 어마무시가 유일하죠. 뭐 제가 지난번 그 활용법에 올렸지만 그 국내 몇 종목 안 되는 것도 그 뭐죠? 코스닥에 내는 한 달 비용이 130만 원이에요. 저희는 뭐 엄청나게 내겠죠. 일단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 서비스는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은 매도가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조건부 지정가라는 게 있어요. 국내는 요런 형태가 보통 한국말로 치면 그 트레이드 스탑이라는 게 조건부 지정가라는 얘기거든요. 그것까지 나중에 개발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저희가 이제 많이 후원해 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딱 여시면 뭐 K증권사 그다음에 뭐 S증권사 쭉 붙어갖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 매도가를 이쪽에다 다 연동시킬 수가 있다고 제가 어제 그 증권사 애들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뿐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 있는 뿐이지 이미 조건부 지정가는 국내 때문에 로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잘 발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밤에 막 밤새지 않고도 내 가격을 딱 입력시켜 놓고 위험할 때 딱 미리 매도가 나가서 여러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어떤 뭐 로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절대적인 매도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한마디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초보 투자분 유튜브에서 이제 그 질문하신 분을 제가 몇 번 답도 해드렸는데
이게 사실 매도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수도 없이 종류가 많은데 저희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매도 가격은 증권사에서 흔히 얘기하는 목표 가격이 아닙니다. 목표 가격이 아니고 증권사나 이런 뭐 모닝스타나 일보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적정 주가, 적정 가치의 그 개념이 절대 아니라 그게 그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 왜 현재 가격보다 이게 낮은데 그럼 현재 가격에 팔지 왜 안 파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건 그 개념이 아니라 이 가격은 제가 사실 그거 강의를 제가 오늘 좀 만들고 있거든요. 내일 소개해드리려고. 꼭 이 용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주식은 이런 거죠. 주식은 매매해갖고 확률이 높은 건 소용이 없어요. 주식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10번을 내가 매매했는데 7번, 8번 손해나도 상관없어. 주식을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식은 평균 수익률이 좋아야 돼요. 그것은 잃어버릴 때 예를 들어서 5% 깨지더라도 먹을 때 100%까지 이익이 나야 돼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 여러분의 매매를 설정하도 좋고 적정가치도 아주 좋은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살 때부터 여러분이 사실 때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주식 샀을 때 이유가 있잖아. 나는 예를 들어서 무슨 증권사의 목표 주가 높아서 샀다 그러면 그거 가격 때문에 팔면 되고 그것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목표 주가가 바뀌는지 안 오는지 계속 워치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목표 주가가 내가 애플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0불인데 210불의 목표가를 누가 보고 나서 샀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럼 그 다음에도 일주일이건 매일이라서 증권가의 목표 주가가 올라갔으면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나는 210불에 목표 주가를 받기 때문에 210불에 그냥 팔면 낭패죠. 왜? 250달러 가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똑같이 올라가. 그래서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주가가 그렇게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질 때 한없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럴 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게 손절이고 어찌면 익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갔기 때문에 손절도 될 수 있고 익절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자세한 강의를 제가 따로 만들어서 내일 공개해 드릴 테니까 그 개념을 제가 지금 그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은 목표 주가 그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이거는요.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우석 본부장의 25분 만에 끝내는 미국 기업 분석도 꼭 보시라. 그것만 하더라도 이 값이 남는다. 값이 나오죠. 이거 제가 우리 와운의 유료 회원들한테만 했던 건데, 사람들이 잘 제가 제 머리를 못 깎아갖고, 제가 중이 제 머리 못 깎았잖아요. 제가 만들고도 홍보를 못 했는데,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들으시고,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약간은 좀 무모할 정도다.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팁이기 때문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거요. 하면서 우리 이렇게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한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